그러면 이제 또 별표에 있는 거 각각 해당되는 품목별, 재별, 시기별, 손해 수량 조사 방법들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과목과 2과목이 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먼저 보험 기간에 대한 인삼 부분부터 나오는 인삼 봤더니 보상하는 재해가 총 8가지 대상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5종이 태우 집지화에서 지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있는 물난리 침수, 겨울에 눈 많이 오는 폭설, 그 다음에 여름 더우니까 폭염, 겨울 추우니까 냉해, 이렇게 총 8가지 대상재해가 있고요. 이때 인삼이니까 밭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할 거고, 이때 조사 시기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독특하게. 인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을 보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감소된 수확량 조사를 가져갈 건데, 따로 이거는 암기할 건 없고요. 다 대부분이 다 표본조사, 전수조사인데, 전수조사 들어가는 부분이 좀 몇 가지 품목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삼이라는 부분들. 인삼은 조사할 때 전체 다 수확을 하는 방법도 있고, 표본조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벼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콩이나 팥 같은 것도 전수조사가 있고, 나머지 품목도 다 표본조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다른 게 있나 볼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 작물과 일반적인 시설들은 전체 피해 난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적과연 종합2,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전이네요.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까지 대상재해는 뭐 보상한 재해 전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따로 이거 5종 한정이 아니라 그냥 종합위험에 가입되어 있고, 우박의 경우만 또 별도로 이때 이제 보험사고 발생을 하면 적과 종료 이때 만약에 이제 우박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이런 착과 피해가 확인이 되는 이때 시점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한번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현재 보고 있는 건 저희는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전부에 대해서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피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필요 없이 피해 사실이 명백하거나 뭐 거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태풍 등 명확하게 나온 것들은 이거 생략이 가능하고 바로 본조사에 갈 수가 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박과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어떤 육아에 대한 타박률 조사하는 것들은 이런 종합위험에 가입된 게 아니라 특정 위험에 대한 5종 한적 가입거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위험은 그냥 피해 났는지 안 났는지만 확인하는 거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연재해만 있었을 때도 그냥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했었어요. 우박 피해가 있는지 무슨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했고, 대신 이제 일부 피해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일부 재해에 대한 것들만 가입을 했으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이런 달려있는 육아, 달려있는 낙엽, 그 다음에 나무까지 조사를 하는 거였고, 종합위험인데 일부에 대한 피해만 있었으면 나무에 대한 것들만 조사한다.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되세요. 나왔네요. 그런데 이때 시점이 낙엽에 대해서는 6월 1일 날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종료 시점이 사과, 배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잖아요. 단감, 더블감은 7월 31일까지인데 사실 6월 30일은 암기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사과, 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단감, 더블감만 6월 1일 날부터 7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적과 종료 이때까지 가니까 이때는 경과에 대한 경과 비율을 갈 거고, 뒤에서 보실 이제 뭐였죠? 이제 가을 동상회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11월 15일 날부터 이 피해에 대해서 가을 동상회 같은 경우 이게 자녀 일수 이제 이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보니까 이제 그런데 낙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것들이니까 입에 대한 것들은 대상 재해가 4가지예요. 그래서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지금 우박은 가로를 사실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맞죠? 태풍 하나, 우박 하나, 집중호우, 화재, 지진. 5개가 됐네요. 하나, 둘. 여기에는 틀리게 지금 우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1과목에는.
그렇죠? 근데 2차에는 우박이 빠져 있어요, 우박이.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세요. 저도 지금 이 부분,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지금 낙엽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착과 피해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과실이 떨어져야 보장을 해주는 건데, 낙엽이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것들에 대한 비율만큼 달려있는 걸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박이나 일소나 가을 동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입에 대한 것들 이제 보장을 안 해줬던 거예요. 어차피 착과 피해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태풍이나 집중호, 화재, 지진은 착과 피해에 대한 것들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 부분들을 이제 낙엽으로서 따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나머지 착과 피해 해주는 거는 착과 피해로 해주면 되는 거고, 착과 피해를 해주지 않는 태풍이나 집중호, 지진, 화재는 이 낙엽으로 대처해서 착과 피해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 피해 사실 확인을 조사할 거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낙엽 피해에 따라서 낙엽률에 따른 피해, 인정비를 구하는 것들인데, 역시나 표본조사고요. 역시나 특정 5종만 가입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 그래서 그 잎, 유과, 나무 다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5종 한정이 무조건 5종 한정. 5종 한정은 이 피해가 5가지 대상제를 입었는지, 이 유과가 5가지 대상제를 입었는지, 나무가 5가지 대상제를 입었는지를 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고, 종합비용을 가입했으면 이 달려 있는 것들은 뭐 피해가 입었는지 피해만 났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 나무에 대해서 혹시 일부만 피해를 입었으면, 그러니까 뭐 멧돼지가 와서 몇 구를 하든지, 누가 실수해서 불을 몇 줄 태워 먹은 거야. 소실이나 그런 것들. 아니 번개가 쳐가지고 한두 주가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일부에 대한 나무 피해만 있으면 종합위험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것들은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 종합은 그냥 피해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 여기는 5종 한정이니까 낙엽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무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네요, 이제. 네, 안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과 후부터, 적과 후에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하네요. 그래서 적과 종료 후에, 그러니까 적과 종료를 하면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적과 후 착과수를 하게 되는 적과 후 착과수. 그러니까 적과가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 이후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간이 최소한 사과 배는 6월 30일까지는 적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감 떨구감 7월 31일까지는 해야 된다. 그럼 단서조항만 있다. 이때는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에다가 보험을 가입한 것들은 다 해야 된다. 역시나 이제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 들어가는 것만 따로 좀 주의 있게 기억을 해주세요. 보니까 적과부터 이제 수학기 종료할 때까지, 이제 결국 이제 이때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네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 달려있는 게 유과가 아니라 이제 과실로서 인정이 되니까 달려있는 거, 착과, 떨어진 거, 낙과, 그 다음에 뭐 단감, 떨감, 잎도 조사할 거고, 나무도 이제 조사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낙과 같은 경우는 적과점 종합 2만 전수조사가 원칙이고, 그다음 표본조사가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낙과에 대한 부분이 또 전수조사 들어가 있다. 적과점 종합 2만요. 그 다음에 낙엽률에 대한 부분들, 단감, 떨분감에 대한 부분들인데 역시나 이제 표본조사 되어 있고요. 이제 착과 피해에 대한 조사가 있네요. 그래서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인데 지금은 현재 과거에 수학 직전이었는데 지금 바뀐 게 필요시에 어떠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긴 바뀌었잖아요. 수학기 한다는 게 아니지만,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수학 직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소는 훨씬 빨리 끝나. 일소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30일까지니까 한창 수학 시기가 아니라 그냥 일소는 9월 30일까지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때는 이런 착과에 대해서 피해를 확인 조사를 하지도 않아. 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소에 대해서는 이 이전까지니까 그때그때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고 발생할 때마다 쭉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수학 완료 보험 종기까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때 이제 수학이 완료가 됐으면
과실은 끝났어요. 이제 과실은 끝났으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게 없으니까 나무에 대한 것들 이제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전까지 나무에 대한 달려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때 이제 1월 31일까지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종료가 있는 시점 전에 수확 완료 이후 나무 보장 종료 전까지 고사나무 조사가 고사나무 조사. 그래서 이렇게 고사나무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완료된 후에 그다음에 나무손에 대한 보험에 대한 종기 전까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상하는 제도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 주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사된 것만, 나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같은 경우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과실은 보상해주지만 나무는 보상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고사나 회생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럼 이것도 나무가 살 수 없다는 거랑 내용 똑같네요. 그래서 특약 가입권, 그 다음에 전수조사, 나무는 다 전수조사하죠. 그 다음에 수확 완료 후에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제 계약자한테 전화해서 따로 피해 없다고 하면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효율성을 위해서 조사 표본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한다. 표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밑에 그냥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시설들이 나왔네요. 시설. 해가림시설, 비가림시설, 일반적인 원해시설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사고 접수 후에 바로 이제 할 거고, 방법은 전수조사다. 비가림시설은 포도, 대추, 참다래, 해가림시설은 인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설은 원해시설이나 이제 버섯 재배사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과실 손해 보장,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대부분의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은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그 피해를 났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을 해서 그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피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 거죠. 그냥 그 피해를 진짜 입었는지. 근데 이제 피해 사실이 명백해. 아까 거대재해가 왔던 태풍이 왔으면 그 피해 왔다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해 놓겠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전부에 대해서 벼 같은 경우 이제 이양 직파 불능 피해, 이양 한 개는 7월 30일 이후에 한다. 7월 30일 이전까지 제2양, 2양이나 직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 이후 8월 1일이나 8월 2일 날 그때 확인한다. 그래서 이양 직파 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 영농활동 실시 여부. 이때 조사 항목도 전수조사네요. 단 한 포기도 심으면 안 되니까 전수조사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사고 접수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전조사와 후조사에 맞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2양 직후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조사 시기가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한다. 이때 보니까 해당 농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제2양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비율, 면적 비율은 제가 면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필요한 면적은 그냥 피해 면적, 아니면 여기서 나와 있는 제2양 면적,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과 면적 비율을 같이 조사를 할 거고, 이때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되어 있네요. 많이 되어 있네요. 재파종조사, 재파종조사도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피해를 갖다 조사할 거고요. 재정식 조사, 역시나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비율을 조사하는 거 아까 세 가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경작불능 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논작물이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벼, 밀, 지금 보리까지 들어와야 되고, 밭작물 중에서는 차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경작불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실에서는 유일하게 복분자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게 생산비 보장 밭작물, 고추, 브로콜 제외한 생산비 보장도 경작불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빠져있네요. 뒤에 나오는지 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경작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식물체에 대한 피해 면적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보험 목적 자체인 식물체에 대한 피해율 조사를 통해서, 이때도 2차에서는 어떤 면적 또는 이제 개체 식물체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물체에 대한 피해율 조사를 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암기할 때는, 과거에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복분자 같은 경우는 종합이염을 때 저희가 수정 완료 시점이 과거에는 이게 보장에 대한 종기였고,
OD 같은 경우는 결실 완료 시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복분자는 5월 30일, 이듬해 5월 31일, 그 다음에 OD도 이듬해 5월 31일까지죠. 그래서 조사 시기는 실제로 복분자는 그 복분자가 수정이라는 개정을 쓰고, 그 다음에 OD는 결실이라는 개정을 쓰니까 각각 복수 5결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때 복분자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랑 그 살아있는 것 중에서 수정이 얼마큼 됐는지, 수정에 대한, 송이에 대한 분량률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조사하는 거고, OD 같은 경우는 결실이 1m 몇 개 달려있는지 그것도 조사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학적 사고조사로 감귤이 나왔네요. 감귤은 아까 질문하셨던 게 보험금을 2번 줘요. 그러니까 피해율들을 따로따로 산출해서 주는 건데, 그런데 복분자나 OD는 보험금을 1번 줍니다. 무화과도 1번 주고요. 근데 이제 2번 주는 보험금들 주는 게 지금 적관 종합 2, 그 다음에 이제 감귤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냥 그런 정도만. 사고 접수에 지체 없이 할 거고, 피해주의 과실이 얼마만큼 피해 입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100% 피해형과 정상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직전에 착과수 조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포도, 복숭아, 자두, 흔히 말하는 포복자가 보험에 가입한 농지 전체에 대해서 이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1과목 같은 경우,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죠.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그런데 이때 보니까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총 착과수를 조사한다. 결국에는 이제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니까 몇 개가 달려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니까 그 조사할 때 어떤 걸 수확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이때는 최초 품종 수확 직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과수 조사를 해라. 수확한 거 갖다가 그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지 않고 계약자 말도 들어야 되는데 계약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하는 게 포복자의 착과수 조사라. 그 다음에 역시나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종합위험 수확량 조사, 그 다음에 과실손해조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 조사 시기는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확 직전에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할 때 보니까 뭐 전수조사 또는 뭐 표본조사 갖다가 해라. 그런데 당연히 사고 발생 농지로 해서 사고가 접수가 되어야 돼요. 사고 접수가 안 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없고, 저건 종합2도 말씀드렸다시피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6월 30일이나 7월 31일까지 사고 접수가 있었어야 돼. 사고 접수가 없으면 아무 피해가 없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같은 경우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때 과실손해조사를 한다고 하는 품목들이 수확 직전에 한다고 해서 무화과, 감귤만 해당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밭작물에 대한 것이 나왔네요. 이 수확량 조사하는 시점에 저희가 조사 적기에 수확 적기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의 경우에 조사 가능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밭작물들은 이제 수확 적기, 뭐 비대가 다 된 시점 그때 가져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봤더니 조사 가능일 직전으로 하는 차의 경우에는 그때 뭐 표본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보니까 어떤 농지에 대해서 수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확량과 감수량을 확인을 통해서 뭐 수확량 조사를 한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이쪽 부분은 감귤에 대한 부분들이고, 시기가 12월 1일 날부터 익년 2월 말일 사고건에 대해서 한다. 그 다음에 벼에만 있는 이제 수확 불능 확인 조사, 이제 이것도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뭐 표본 조사나 전수 조사나 수령 요소 조사를 하기 전에 이게 재현율이 65% 미만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하게 될 건데, 조사 가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현율 및, 그러니까 이게 65% 미만인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출하가 불가능한지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복분자와 무화과에 대해서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까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정 위험에 대한 부분들, 복분자가 아까 특정 위험 전이었을 때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랑 그 다음에 그 송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들을 가져다가 했었는데, 그 수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피해가 얼마큼 났는지 갖다 했는데, 수확 시작한 이후에는 전체 열매수를 가지고서 수확 가능한 열매수를 확인할 거고, 그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또 역시나 잔여 수확량 비율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전체 열매수랑 수확 가능한 열매수만 조사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은 이듬해 6월 1일 날부터 6월 20일까지 역시나 사고가 있어야 조사를 한다. 무화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과 피해가 발생을 하면 평수 미 평으로 해서 착과 피해율에 해당되는 수확량을 구할 거고, 그때 나왔던 피해율이랑 그다음에 특정 위험 때 나왔던 피해율을 합해서 전체 피해율을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화 같은 경우 어떠한 피해 난 것을 결과지가 고사됐는지 아니면 정상인지,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2차 과목에서는 이제 이게 미고사랑 정상이랑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지에 대해서 가지만 조사를 한다. 보니까 수확 완료 보험 종기라고 하니까 고사나무 조사 똑같은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수확이 완료된 후부터 나무에 대한 보험 종기 전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고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회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무로서 이제 회생할 수 없을 경우에 그것들을 이제 피해 주스로 본다. 여기서는 되어 있고, 2차 과목에서는 이제 고사만 되어 있고, 1차 과목에서는 고사 플러스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까지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나무는 특약을 가입을 해야 돼요. 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보상하는 제 전부에 대해서 뭐 생산비 피해 조사를 하는데 사고 발생 시마다 주는 게 원칙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고추, 브로콜리, 그리고 시설 작물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버섯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재배 일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식을 언제 했는지, 파종을 언제 했는지 그 시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확을 개시를 할 건데, 파종을 하면 이때 심은 거고, 아니면 모종을 길러가지고 했으면 이때 이제 정식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까지 정식한 것들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 준비기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정식을 한 날로부터 수확 개시 시까지가 어떠한 생장기, 그 다음에 수확 개시부터 수확 종료, 이 부분이 이제 수확기가 발생을 할 거고,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때부터 돈이 투자가 됐을 텐데, 일정한 시점이 돼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수확과 함께 회수가 되니까,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이런 그래프로 가져갔을 때 여기까지 들어갔던 부분이 각각 생장기랑, 그 다음에 준비기에 대한 어떤 보장 생산비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때 사고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재배 일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처음에 언제 파종을 했냐, 언제 정식을 했냐, 또는 버섯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균 접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 종균 접종을 했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수확이 언제 개시를 할 거고, 수확 종료가 언제 되는 것에 대한 각각에 대한 일자를 확인해야 될 거고,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 그대로 이 분자에 들어갈 거 언제 사고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 기간들, 여기까지 기간들을 저희가 표준 생장 일수와 표준 수확 일수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일자를 통해서 경과비를 구할 거고, 피해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피해가 얼마만큼 면적이 나서 각각 그 면적 안에 20% 피해가 몇 개, 40% 피해가 몇 개, 뭐 60%, 80%, 100%, 또 작물에 따라서는 그런 피해 비율을 구할 때 그냥 면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냥 70% 곱해서 끝나는 것도 있고 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추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노지 고추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건 또 뭔가요? 메밀, 단호박, 노지 배추, 이거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네. 항상 보니까 보상하는 제 정보에 대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거고, 사고 접수 후에 바로 한다. 우선은 이건 이제 피해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별 내용은 없네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역시나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이쪽이 따로 빠져나왔네요. 이때
피해 면적과 식물체 피해율 같은 걸 확인해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 확인해가지고 나머지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작불능에 대해서 보험금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작불능도 아까 전에 공식은 그냥 가피자로 똑같은데 피해율을 구할 때 각각에 대해서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 곱해서 피해율 산출했고 2차 과목에서는 미보상 비율까지 적용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근데 이제 이런 PPT를 만들자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다음에는 쉽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무튼 최대한 할 때까지 하는데 한 번 만들면 뭐 150페이지씩 만들고 해야 되니까 차라리 아까처럼 이렇게 넘겨드리면 저야 편하고 하는데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성의가 없지만 또 다른 걸로 보답하고 성의 없도록 앞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간단히 보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어려워할 수가 있으니까 대략 한번 보려고요. 손해평가 요령만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1회부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 한 건 아니고 좀 대표적인 건 간단히 볼 수 있게. 나중에 보니까 재파종 피해조사 하는 게 어떤 거냐? 무엇이죠? 재파종. 오, 네, 마늘. 네, 정답. 그래서 마늘 됐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서 쉽게. 보니까 사과 품목인데 6월 1일부터 적과전에 피해가 발생하는 대상체가 아닌 거네, 아닌 거. 저희가 뭐가 있죠? 봤더니 가을 동사가 있네. 적과 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간단히 나온 거예요. 지금 말은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어차피 제가 2차 과목과도 연관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1차 시험, 아니, 이게 1회 때 나왔던 겁니다. 1회 때. 보니까 배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구하래. 보험금 아까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거라서 이건 패스해야 되나? 과거에는 원래 누적 감수량 나누기 기준수확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바꿨나 모르겠네요. 근데 보니까 누적 감수량 지금 현재 걸로 제가 바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과실손해보험금이니까 아까 누미자였잖아. 누미자. 그래서 4,000 빼기 미보상 빼기 자기부담금 수량 빼기 그러면 이제 가입수확량이 어려운 걸로 나왔던 거네. 이거만 안 쓰면 이거 3개 빼고 그다음에 가입 가격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4,000 빼기 100 빼기 800을 하면 3,100 곱하기 10,000원이네. 제가 10,000원 줬으니까 3,100 곱하기 10,000원 지금 계산기 누르고 계십니다. 3,100만원. 네, 3,100만원. 3,100만원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보시고 보험 가액에 대한 산정하는 것들은 이게 손해평가 요령이 앞에는 시행령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고 뒤에는 별표에서 계산 산식이나 어떤 조사 방법들이 나왔던 것들인데 이때 봤더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정위험 보험 가액이 이 부분들이 지금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법령 자체가 옛날 거라서 예전 거라서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때 특정위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였죠? 이게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적과원 종합 2가 특정위험 상품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적과와 착과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적과와 착과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게 이 특정위험 방식이었다는 거. 이것만.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 지금 이 안에는 그냥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되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러니까 지금 주의할 게 이때 나왔던 특정위험 방식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험 상품이 2개가 있었어. 적과전 종합 2가 특정위험 방식에 대한 뭐 사과, 배, 단감, 떨군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한 방식으로 해서 또 보험 상품이 2개가 같이 같은 상품에 대해서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똑같이 적과와 착과라는 노래를 써요.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이라는 부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어떠한 이게 보험 가입 당시에 대한 기준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적과 착과수를 한 그런 피해가 나거나 그때 당시로 가져다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법령을 좀 보셔서 답을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4번 옳은 거네요. 옳은 거. 옳은 것은 이 적과전 종합위험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법령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있다. 저는 이제 1차 과목은 좀 잘 못하니까 저보다 더 많이 잘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어서 이건 보험가입 당시는 아니었다는 건 기억이 났는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손해평가 요령 이 부분도 어차피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각각에 대해서 뭐 농지별이 아니라 농가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 사과는 이제 농지별이 맞죠. 돼지도 개별 가축별이 맞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보험가의 목적물 맞네. 그러면 이제 벼가 이렇게 농가별로 됐다는 거. 전에 한번 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안 했나요?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련해 나와 있고, 관련해서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이제 이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법령대로 한번 봐주시고, 네. 그 다음에 2회 때 기출문제 보니까 역시나 똑같이 이런 부분들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벼 같은 경우 이제 저 필지라는 말이 원래 다 농지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농업 시설물도 아까 보험 가입 목적물별로 해야 되는데 이런 지번별로 되어 있고, 가축인데 축사별로 되어 있다는 거. 개별 가축 단위로 해야 되는데 축사하고 가축은 틀리잖아요. 사과 농지별만 맞는 거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도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사실 이제 보험금이나 조사 광고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인삼 해가림설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시설은 이제 손자 보험금, 손해액 자기부담금을 빼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손해액이 주고 자기부담금 줬어요. 이걸 빼면 계산기 한번 눌러주세요. 500만 원 빼기 100만 원을 하시면 400만 원 나와야 돼. 그런데 보험 가액 금액과 보험 가액을 봤더니 비례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설이 나오면 무조건 보험 가액부터 산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금에 비교해서 400만 원 하시면 한 문제만 틀리는 거 괜찮아야 돼요. 네. 비례 보상을 하면 네, 3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2회 때 나왔던 겁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까지 어떤 태풍으로 인한 낙엽 피해에 대해서 낙엽 피해 정도를 뭐 조사하는 과속 품목은 어떤 거였죠, 저희가? 낙엽이니까 단감, 떨름감만 되잖아요. 그래서 4번 간단하게 나온다니까 어렵게 나오고 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법령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3회 때도 보면 역시나 또 이런 게 기준적으로 나와 또. 그래서 농작물 같은 이제 농지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뭐 품종이나 농가나 막 필지나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놓으니까. 제가 이거 체크 잘못했나 보네요. 아무튼 그렇다. 네. 원래 이렇게 하면 저는 한 문제 틀렸어요. 두 문제 틀렸구나. 두 문제 틀리니까 좀 위태롭긴 하네요. 보험 가액에 대한 것들 이제 법령 많이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세요. 전에 한번 제가 해드렸던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어떤 손해평가 요령, 아까 별표 나왔던 거 꼭 한 번씩 나와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왔던 게 적과점 종합위험 방식.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까지 보상하는 제에 대해서 사고 접시 없이 조사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적과 후부터 하니까 당연히 유가타박률은 적과 종료 이전에 할 거고, 낙과피해 조사는 적과 종료 이후에 하겠네요. 수학전 착과피해도 이때도 가능하고, 적과 착과수도 다 가능하네요. 적과 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옳은 것이네. 뭐지? 사과네요, 사과. 그런가요? 어차피 이거 안 하고. 근데 적과 착과수사도 해야 되는데, 적과 후에 해야 되는데, 사고 접수네, 사고 접수. 네, 이런 거 저한테 이제 주의하시라고. 그러면 적과 착과수는 언제 하는 거죠? 어떤 사고 접수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고 났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 오류입니다, 이거는. 수학전 착과피해 조사. 이것들은 뭐 특별히 우박피해에 대한 내용들이었으니까, 네, 낙과피해 조사가 맞겠네요. 네. 이게 뭐가 밀렸나 봐야 돼,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고, 또 봤더니 이것도 틀린가 봐야겠네. 품목별, 재해별 어떤 손해수량 조사 방법 중에서 벼에 대해서 해당 조사 내용을 옳은 것은 벼에만이니까 제2항 이 부분이네요. 나머지는 다 중복적으로 있는 조사들이고, 벼에만 있는 건 또, 또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사실 시험 볼 때 이렇게 체크했던 거를 갖다가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이후에 공부해서 사실 제2양 재직파 맞아요. 뭐가 밀렸나 본데, 이거. 자, 양파가 나오는데, 양파. 양파에 대해서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수학 감소 보장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평수, 미평으로 해서 보험금 구하면 되는 거니까, 수확량 나왔으니까, 이제 평수, 미평 다 구할 수 있겠네요. 평년 수확량 2만. 사실 말도 안 돼, 사실. 가입 수확량이 만인데, 평년 수확량이 또 2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2만 빼기 5천 빼기 1000 하면 나오는 것에다가, 네, 2만 해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답은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네. 네, 몇 프로인가요, 피해율이?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70% 빼기 20% 하면, 이제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갚이자 하면 1000만 원 빼기 50% 하면 곱하기 500만 원이네요. 오, 맞았네, 이거는. 사회기초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손해조사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나무 피해 조사하는데 결실 완료 후라고 하는 거 없죠. 이양 불능 피해, 이양 직파 불능 같은 경우는 수정 완료 이런 것도 복분자에 해당되는 거, OD에 해당되는 거, 막 다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경작 불능 같은 경우는 맞네,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할 거고, 제2양 피해 조사는 2양 한계일 이유는 2양 직파 불능만 되는 거니까. 네, 이거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에서 단감에 대해서 발하기부터 적과 전까지 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를 모두 고르시오. 특정 5종에 가입했네요. 특정 5종. 그러면 당연히 가을 농상에 이제 이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가 되겠네.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갔어야 되는데. 근데 뭐가 아무튼 다 밀렸나 봐요. 네. 나중에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답 체크를 좀 잘못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게 정답이라고 했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농업재해보험 종류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르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이런 거 농업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양식수산물 넣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니은만 빠진 것들 될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 소나 이런 것들 가축별인데 벌 같은 경우는 벌통이었죠, 벌통. 그래서 이 니은버 틀렸네. 농지별 맞고 보험가입 농가가 아니라 목적물별이었죠. 맞는 거는 이거랑 이거 두 개네. 기억 디귿 2번이겠네. 네. 그래서 벼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아닌 거. 벼는 생산비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수확불능, 경작불능, 이양직파불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나오는 거니까 저희 어차피 2차 공부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쉽게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이게 40%가 나와 40%가 문제. 그래서 이 과목 그래서 쉽게 고득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OD의 경우 보험금 구하는 거 아까 전에 똑같이 평년결수 빼기 조사결수 빼기 미부상 감수결수 빼면 거기다가 평년결수 나눠주면 피해율 나올 거고 그 피해율에다가 자기 부담을 뺀 것을 보험 가입금액 구하면 되는 건트리니까 뭐 특별히 어렵거나 할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연습하셨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에 대해서 수학 전에 복분자에 해당하는 조사 내용. 아까 뭐였죠? 살아있는 결과모지랑 그 다음에 수정 불량된 송이 조사하는 거 1번이겠네요. 결실수는 OD, 뭐 피해 과실수 조사하는 거는 이제 또한 뭐 감귤에 해당되겠네요. 재파종 같은 경우는 마늘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과배 단감 떫은감 조사에서 전수조사가 명시된 내용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랑 그다음에 낙과피해 있습니다. 낙과피해. 그래서 낙과피해랑 나무 두 가지가 전수조사에 해당됐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또 보험금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더 쉽게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사과에 대해서 보험금을 구하시오. 과실손해보장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과거에 대한 제가 이거 수정도 안 해놨네. 과거에는 누적 감수량 나누기 이제 기준수확량이 피해율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누적 감수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빼기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구했죠? 자기부담 비율과 기준수확량을 곱해서 자기부담 감수량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미보상 감수량이 0이고 자기부담 감수량이
2000이네, 2000. 저 또 수정 안 해놨는 줄 알았네요. 2000이니까, 그러면 노미자니까 5000 빼기 0 빼기 2000 하면 3000 곱하기 가입금액이 안 나요, 가입금액. 가입금액 봤더니 가입 수확량이 25,000kg이었고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25,000에 대해서 1000만원을 나눠주면 킬로그램당 보험 가입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걸 곱해서 산출하면 150만원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면 1000만원을 나누기 25,000원. 한 번만 해줄 수 있으세요? 4,000원인가요? 4,000원? 키로당 4,000원? 4,000원이에요? 네? 25,000원 나눴는데요? 아, 키로당 400만 원이야. 네. 대박나게. 여기 앉아 계시면 농사지러 가세요. 네. 키로당 4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제가 이 부분들은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할 때는 누적 감수량이 주어질 거고, 거기에다가 기준 수확량과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니까 이걸 빼서 나왔던 부분 갖다가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험 킬로그램당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킬로그램 가격은 주어질 거다. 5회 기출문제 보니까 역시나 또 이런 것들 똑같이 나왔어. 또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 나와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똑같이 보험과 농가별로 똑같은 말 나오고 돼지인데 아까 전에는 어떤 가축이었는데 이걸 축사로 표현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런 식으로 대신 이제 벌통 맞네. 변은 이제 농집에 맞네요. 그럼 기억 니은이 다르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들만 좀 살짝 변경되고 기본 틀들은 계속 반복된다. 뭐 이 부분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 그건 꼭 그래서 법령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손해평가 요령 중에서 피해 과실수 조사는 감귤에 대했던 거. 아까 이거는 결과무지랑 수정 불량했던 거. OD는 결실. 그다음에 단감은 피해 과실수 조사한 것들 아니죠 지금. 그다음에 특정 위험에서 발하기부터 그러니까 특정 위험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저희가 적과점 종합 2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하기부터 적과 전에 우박으로 인한 것들을 조사하는 게 유가타박률 조사죠. 유가타박률 조사. 6회기 출문제 보니까 역시나 OD에 대해서 옳은 거 그러면 결실 완료 후네요. 뭐 그냥 OD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참고로 이제 조사 가능한 네, 수정 완료는 복분자 그런 것들이니까 사고 접수 지체 없이 네,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나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겠네요. 그냥 그런 거는 또 역시나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손해평가 할 때 재조사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7일 이내에 뭘 해라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재조사 관련된 내용들이나 또 보험금에 가액에 대한 산정 이런 부분도 계속 또 나오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읽어보시고 또 역시나 단감, 떨분감에서 6월 1일날부터 적과 전에 그때 해당되는 대상재해가 아닌 거 적과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일소는 적과 후부터 적과 종료 후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1번이네요. 나머지는 이제 해당 사항이 다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나오고 사실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고 여기에 또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따로 별도로 한번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과실손해 아까 그 문제 관련된 것들이랑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한 내용들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